올드스쿨 바디빌딩 56번째 시간. 가슴을 모은다는 표현보단 가슴을 감싼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 맞을 수 있는 팩플라이로 훈련의 포문을 여는 히데타다. 훈련의 방식은 매우 단순한데 큰 틀은 어깨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데 있어 손과 손목의 축에서 장력을 놓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견갑과 상완의 리듬이 일어나면서도 수평에 가까운 기구의 진행 방향에 따르도록 적당량의 외전과 함께 행여 발생할 수 있는 과음을 막도록 손과 손목 관절이 반대의 회전을 일으키는 것을 움직일 때마다 매번 고칠 것이 아닌 첫 세팅이나 진행하는 동안 지켜야 할 룰로 가져가도록 한다. 룰을 설정하였다면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평 외전 상황에선 쇄골의 각도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견갑과 상완의 리듬에 따라 두 축이 회전을 일으킨다. 이때 견갑의 각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견갑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한 보조적인 움직임으로 크게 스트레칭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게 된다. 그렇게 스트레치가 완성되었다면 두 축을 이용하여 수축을 이뤄내야 하는데 이때 굳이 크게 수평 회전을 시켜 돌아오려 하기보단 어깨축에서부터 손과 손목 관절을 뻗어냄으로써 수축이 나타나게 한다. 또한 가슴 안까지의 최대 수축을 이뤄내려면 특히 어깨축에서 손, 그 중에서도 손목 관절을 뻗어내는 식으로 하면 무탈이 가슴 안까지 수축됨을 느낄 수 있지만 팩플라이로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인 쇄골과 견갑의 각도에 따른 리듬 체크는 전반적인 상체 훈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플라이 운동 시 각 뼈대에 도달할 때마다 정지해주는 방식도 추천한다. 중량 훈련의 메인이 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는 벤치의 각도를 떠나 모든 각도의 프레스 훈련은 개념이 동일한데 운동을 진행하는 벤치의 각도, 즉 훈련의 진행 방향과 쇄골과 견갑의 위치가 맞춰져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준을 두고 앞서 설명한 플라이에 팔뼈 움직임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훈련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팔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 훈련의 메커니즘 역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스트레칭의 경우 쇄골 각도를 따라 수직 저항을 진행해주되 손과 손목의 가동 능력을 잃지 않게 하며 목적지인 어깨축에 맞춰 꽂은 이후 수축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프레스 운동 계열에서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기준은 파워리프팅 훈련과 바디빌딩 훈련의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중량을 리프팅하는 행위의 목적, 중량을 들어올림에 따라 근육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나뉜다 말할 수 있다. 목적성 있는 삶이 중요하듯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흉근의 발달을 위한 수축행위 방법은 앞서 인지하라 했던 뼈대의 모양을 인지하여야 한다. 즉 수축 시 자연스레 후인되어 내전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던 견갑이 제 위치로 돌아가면 각도를 취한다는 것인데 이때 각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무게를 밀어내는 축이 벤치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 바디빌딩을 하려면 반드시 벤치에 가까운 축이 아닌 훈련 시 적용했던 어깨축에서 손목축을 끝까지 밀어내도록 한다. 이렇게 어깨축이 손목축을 밀어내는 스킬을 이해하고 터득하게 되면 바디빌딩을 위한 목적성이 생기기에 프레스에서 팔관절이 락이 걸리지 않게 된다. 만일 앞서 플라이 운동과 프레스 운동 그리고 회전근개의 움직임이 부족하다 볼 수 있는데 벤치의 각도를 줄이거나 더 능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회전근개를 단독으로 운동해 주어 팔뼈가 움직이는 동안에 견갑이 최대한 따라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해주길 바란다. 사이벡스사의 플레이트 로드 체스트 머신으로 훈련을 이어간다. 타 브랜드의 머신과는 달리 허용하는 가동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어 체격의 차이가 있는 이들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형적으로 플라이와 프레스 두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만큼 프레스에서 허용 가능한 중량을 플라이로 받아낼 경우 어깨축과 손목이 가동될 수 있는 허용 범위 초과로 어깨 통증, 고개 들림 등으로 과사용이 표현될 수 있으므로 고중량을 소화하려 하기보단 확장이 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플라이와 프레스를 믹스한 운동의 이점으론 근신경계의 범위를 늘릴 수 있는데 신경계의 장력 확장은 곧 넓어진 땅이 작물을 더 재배할 수 있듯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훈련의 가동 범위 증가는 언제나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선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재배 이후 수확을 하듯 수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에 플라이에서 프레스를 전환해주는 것을 위해서 속도감은 다소 느리게 하되 항시 수축의 포인트는 근육의 형태를 잡아내도록
약 2초 정도 유지하면 좋다. 덤벨을 활용하여 덤벨 플라이를 진행한다. 지금 운동을 포함하여 앞선 운동들이 확장이 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앞선 프레스와는 달리 플라이의 특징으론 손목의 돌림이 돋보인다. 손목의 돌림을 줄인다는 것은 어깨 축이 더 강하게 묶여지도록 유도하기에 확장이 된 개념이 더 메인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넓고 플랫한 가슴이 되지 않으려면 앞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수축 시 견갑이 제 위치로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역시나 손과 손목축을 밀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이 계열로 하여 확장의 개념으로 넓은 땅에 작물을 재배했다면 수확을 할 차례다. 즉 가슴 안을 채울 수 있게 클로즈 그립을 덤벨로 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히데타다. 쇄골의 각도를 이용하여 확장과 어깨축이 더 강해지도록 하며 스트레치 시켰다면, 클로즈 그립은 정반대로 손목축과 견갑의 각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에 바벨로 하여 클로즈 그립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견갑의 각도, 즉 후인 이후 내전이 되지 않는 중립위치를 기반으로 손목의 가동만으로 가슴의 수축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이 방법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론 제이 커틀러의 등 훈련 분석 영상에서 보였던 케이블 로우의 배꼽손을 들 수 있다. 흔히 가슴의 프레임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여 많이 애용하는 풀오버를 디클라인 벤치에서 독창적인 모습으로 훈련한다. 풀오버는 가슴 근육의 단조로운 확장 개념 외에도 상완과 견갑의 리듬 타이밍, 즉 견갑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이때 충분한 수축 범위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 암풀다운에도 적용할 수 있어 풀오버는 언제나 권유하는 바이다. 훈련의 방법은 어깨축과 손목축 각각의 회전 모두 동일하기에 진행 중 포인트를 놓칠 때 외엔 매번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워밍업, 무엇보다 학습과 연습이 되어야 한다. 케이블 스테이션에서 가슴의 하부를 다각도로 진행한다. 듀얼 플리와는 달리 그 거리가 긴 스테이션의 경우 프레스의 움직임보다 플라이 스타일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전방과 하단을 향하는 두 가지 방식의 훈련은 흉근 전체를 나누어 타겟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앞서 처음에 인지해야 했던 견갑과 쇄골, 그리고 그 중심인 흉곽의 굴곡이다. 두 뼈의 각도는 마치 원통과 같은 흉곽의 굴곡을 감싸주어 몸의 회전, 훈련의 진행 방향의 근간이 되어주는데, 상완과 손목뼈의 기준에서 상완이 회전됨에 따라 팔의 안쪽 면은 흉곽의 굴곡과 대칭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두 가지 스타일의 훈련에서 보여주는 동일한 부분이기에 면과 면이 대칭되도록 하는 포지션을 잡되 진행 방향과 견갑과 쇄골에 대한 룰 안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즉 흉근을 크게 모아 모든 훈련에서 전반적인 개념을 잡을 때에는 이완, 수축과 같은 결과물이 아닌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축을 잡아두는 룰, 그리고 그 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집중력은 초보자와 상급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그로 인해 초보자들의 경우 운동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상급자들의 경우엔 너무 과하게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훈련으로 훈련에 대한 피로도에 맞춰 머신으로 마무리를 짓는 히데타다. 체스트 프레스는 두 가지의 스타일로 나뉜다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머신처럼 진행 방향이 안으로 들어오는 스타일과, 다른 하나는 전방 혹은 사선 바깥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머신은 수축의 메인이 되어지는 스타일인데, 이런 머신들의 특징은 손목, 즉 그립 각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여지는 손목의 기울기, 즉 요측 편이 가까운 모습의 기준은 약 20도 정도이며, 가동 능력에 따라 중지, 더 나아가 약지 위치까지 도달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프레스 운동 시 어깨축에서 손목 요측편의 상태를 밀어내는 모션을 한다면 흉근의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스타일의 체스트 프레스는 척측 편이 가까워 깊이감과 함께 강한 스트레칭을 만들어낼 수 있어 중량 소화에 더 용이해 벤치프레스 모션에 적용할 수 있다. 여러모로 이러한 손목 허용치는 역도 그립에서도 보여지기도 한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훈련에 대한 궁금증은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올드스쿨 바디빌딩을 조떼꾸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떼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입니다.